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여러분들이 이 시장 안에서 최근에 좀 증시가 많이 급락을 했다가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 안에서 내계자도 조금 복구되는 느낌이었지만 개별적으로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 분석하고요. 목표가가 얼마인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주제입니다. 바로 이거죠. LG화학 쓸어담을 반등 맥점 목표 주가 100만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쓸어 담아야 되는지 거기에 맥점 공개해드리고요. 목표 주가가 100만원까지 간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130만원도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게 현실적인 목표 주가인지 또는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이전에 이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정말 빠른 성장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가 1950명이고요. 2000명 직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10,000명을 향해 같이 달려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고요. 이 영상들 시청한 다음에 다른 거 안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걸 바란다? 저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딴 거 안 바라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제가 구독자 1000명 돌파하면은 이벤트 진행한다고 했던 거 있죠? 바로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제가 자료집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자료집이죠? 바로 이겁니다. 제약바이오 100% 급등 잡는 제약바이오 특별 강의 자료를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 나는 구독자인데 어디서 이거 다운받을 수 있고 어디서 이거 자료 받을 수 있나요?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한테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입니다. LG화학 급반등 매점, 쓸어담을 맥점 어딘지, 그리고 목표 주가 100만원 현실적이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조금 보시면은 LG화학이 좀 등락폭이 심했습니다. 과거에 좀 우상향세가 나와주면서 거의 80만원대 근처까지 왔다가 이 물적 분할 이슈를 겪으면서 하락세가 한번 나와줬고요. 그 이후에 다시 LG 에너지 솔루션 출범이라든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반등세가 나와줬다가 사실상 현대 코나에 관련된 리콜 문제로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 모멘텀이 회복이 됐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GM에 관련된 폭락 급락세가 또 리콜이 나오면서 나와줬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어디가 매수 맥점이고 어디서 사야 되고 또는 지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하나 설명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최근 이슈 먼저 아셔야겠죠. 바로 LG화학의 리콜 사태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리콜 리스크에 폭락장에 갇힌 LG화학이다라고 나와주고 있죠. 사실상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100%는 LG화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소리고 쭉 내려가면은 독립한 자식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직 세대주 등록을 못했으니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상장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 소리 하는 것 같고요. 배터리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이 직면한 전기차 리콜 리스크에 LG화학 주가가 연일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0년 12월에 공식 출범을 했지만 아직 상장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악재는 LG화학이 좀 전체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공급한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서 LG화학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 볼트 EV 73,000대를 추가로 리콜한다고 밝힌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GM은 지난달에도 볼트 EV 화재 사건을 계기로 69,000대 리콜 결정을 내렸는데 리콜 비용 총 2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GM과 LG 부담비율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약 2조 정도를 뭐 반반하냐, 1조 하냐, 아니면은 뭐 7대 3으로 하냐, 6대 3으로 하냐,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곧 정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말하는 게 자동차의 문제인지 배터리의 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 결론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진다라는 건데
LG화학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분리막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화재 원인으로 거론되는 배터리 셀은 전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몫이다.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LG화학이 대신 매를 맡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콜에 따른 수천억 대의 손실은 LG에너지솔루션 영업이익에서 차감이 되고 비상장사인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이 여전히 LG화학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증권사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LG화학 그래도 빠졌지만 뭐 전망이 나쁘진 않아요. 이거를 뭐 사실상 이번 리콜이 뭐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뭐 크게 문제라 볼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거죠. 불확실성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하락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배터리라든가 또는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리콜 비용 규모보다 반복된 충당금 설정으로 인한 우려에 주가가 예상보다 크게 반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당금이 뭔가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당장은 뭐 빚이 생길 건 없어, 부채가 생길 건 없어. 하지만 추후에 미래에 과연 부채가 생길까 또는 빚이 생길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충당금을 설정해 놓습니다. 그 충당금으로 리콜 사태가 벌어지거나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돈으로 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강화 기술 개발로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되고요. 전기차 화재 원인이 배터리셀에 집중됐을 것이란 시장의 오해를 불식시킬 증거가 필요하고 GM의 리콜 비용 추가 조사를 통해 증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여기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배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은 또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하락한 게 뭐 과대낙폭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LG 이번에 화학 그 안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고를 쳤다. 배터리가 불이 났다. 배터리에 문제가 생겼다. 리콜이 됐다라는 건데 아니 그래서 그 책임이 어떻게 되는 건데 돈이 2조라고 했잖아요. 그 2조를 몇 대 몇으로 나누기를 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GM과의 이런 비율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GM과 LG 에너지 솔루션, LG 전자의 리콜 비용 분담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2조를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M이 볼트 EV의 리콜을 확대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배터리 납품사인 LG 에너지 솔루션 등으로 연쇄 반응이 주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LG 화학이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이게 GM 쉐보레의 EV 볼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차죠. 근데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코나도 마찬가지죠. 커다란 차가 아니에요.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조금씩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좀 크고 좀 더 규모가 있고 그러면 인정하는데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 터지니까 제가 저 같아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배구조와 공급 사슬에 포함된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는 상태고 당연히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리콜 이슈는 원래 지난달에 6만 대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GM은 지난해 11월 볼트 화재 사고로 인해 6만 8,600대를 리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7만 3천 대가량을 추가로 리콜을 했습니다. 아까 한 얘기죠. 그래서 거의 40여일 만에 추가 조치를 내렸다. 지난번에 후속 조치에 이어서. 그래서 리콜 대상을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생산된 볼트 EV에 한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규모가 아까 2조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리콜 규모가 대거 확대됨에 따라 리콜 관련 충당금 비용도 늘어날 전망이다. 아까 얘기했죠? 혹시 모를, 그러니까 부채가 얼마나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쌓아놓는 게 충당금이라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늘릴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누구 잘못인지 모르니까 라는 부분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볼트 EV에 납품된 배터리 셀은 LG전자가 모듈화해서 GM에 납품한 것으로 일부 모듈 제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뭐가 문제다? 배터리 셀이 아니라 모듈 제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배터리 셀을 바꿀 게 아니라 그냥 모듈만 바꾸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간단한 부분이고 사실상 비용이 좀 줄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듈이란 배터리 팩을 모으는 묶음 단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셀을 여러 개 묶어서 모듈을 만들고 모듈을 묶어서 배터리 팩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고 전기차 안에는 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으고 모아서 배터리가 커진다.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볼트의 공차 중량은,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있지 않는 중량은 1650kg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무거운 전기차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수천 배에 달하는 전력이 필요하다. 그 전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배터리 셀이 여러 백 개,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의 배터리 셀이 들어가는데 총 몇 개? 288개의 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배터리 셀을 묶어서 모듈을 구성하고 24개의 모듈을 한 개의 팩으로 묶고 볼트에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288개가 12개가 되고 12개가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거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배터리 셀은 LG 에너지 솔루션, 이걸 뭉치는 모듈은 LG 전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전자는 GM 리콜 비용의 약 34.7%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약 한 65% 정도는 GM이 감당하고 34.7% 정도는 내가 감당할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누구 문제야?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 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GM에 조금 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비율만 봤을 때는. 그래서 GM은 지난달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1차 리콜 비용을 약 8억 달러, 9,388억 원을 계상을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전자는 2분기 실적에 GM 리콜 관련 충당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 910억 원, LG전자가 약 2,346억 원이죠.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LG전자가 모듈 하다가 문제 생긴 거잖아요. 그럼 다 LG전자가 돈을 더 내야겠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사실상 지금 GM이 약 65% 정도 비율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리콜이 6,133억 원 정도, 2차 리콜이 6,468억 원 정도. 1차 리콜은 거의 확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910억 원 충당금, LG전자가 2,346억 원. 그러니까 두 개 합해서 35% 정도인 거고, 2차도 아마 이쯤 비율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게 배터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이 감당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쭉 보면은 GM의 리콜 비용이 최대 얼마? 2조 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나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와 GM이 리콜 비용을 분담했던, 그러니까 1차 리콜의 비용을 보시면 LG는 7,329억 원을 충당금으로 반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는 어디까지나 1차 리콜 당시 양사가 산정했던 비용과 충당금을 산주조로 환산한 금액이다라고 하는 건데, 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잘못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은 LG는 GM 리콜 비용의 34.7%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아까 얘기한 대로 GM이 이제 더 많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부담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현대랑 GM이랑 왜 이 상태가 다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배터리의 문제냐 아니 모듈의 문제냐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차랑 비교를 해보면은 봐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는 코나 EV 등 총 26,999대의 26,699대의 배터리를 교체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아까 거의 6.5대 3.5였죠. 리콜 비용이 약 1조로 생겼는데 보시면 현대차가 37%, LG 에너지 솔루션이 63%예요. 그러니까 아까 GM은 지들이 65%였는데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관계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63%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배터리에 문제가 없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부담 덜해야 되는데, 이건 명백하게 LG 에너지 솔루션 문제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더 많이 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제조사 부담 비율이 현대차는 37%, GM은 65%가 됐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부담 비율은 63%, 35%입니다. 딱 봐도 이 비율만 보면은 누가 잘못인지, 뭐가 잘못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 쭉 내려가 보면은 현대차의 리콜 사례 때에는 차량 화재 원인이 있어 LG 에너지 솔루션의 책임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책임이 크니까 돈을 더 많이 내는 거고, GM 때에는 배터리 납품사보다는 제조사 측의 책임이 더욱 컸다. 그러니까 모듈 문제이기 때문에 모듈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LG가 35%, GM이 65%. 그러니까 이 사태로 봤을 때는 현대에 비해서 오히려 GM 사태가 좀 덜 심각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현대 때보다 오히려 GM 때를 더 심각하게 보는 감이 없잖아 있다. 물론 규모로 봤을 때는 규모는 거의 뭐 7배에서
뭐 많이 보면은 뭐 7배에서 6배 정도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퍼센트로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현대제보다는 낫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좀 과대낙폭이 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네, 현대와 GM 모두 차량이 정차 중이거나 충전 중에 화재가 냈고 일반적인 전기차의 화재는 주행 중에 발생하는데 사실상 정차 중이거나 충전 중에 났다라는 게 좀 특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써있죠? 예, 보시면 차고 주차 중에 화재가 났고요. 배터리 충전 중에 화재가 났고요. 주차 중에 화재가 났고요. 주차 중에 화재, 주차 중에 화재, 완충 후에 화재, 차고에 주차한 상태로 화재, 뒷좌석에서 화재, 주행 중에. 차고에서 완충 화재. 거의 가만히 있다가 화재 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유사했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7대3이에요. 그러니까 6.5대 3.5인데 만약에 전지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 완전 바뀌는 거죠. 그럼 다시 GM이 3.5, 다시 LG 에너지 솔루션이 6.5, 완전히 반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아, 이거 진짜 LG 에너지 솔루션 잘못이면 어떡해? 그러면 지금보다 2배를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극탭 접힘과 분리막 손상 등 배터리가 화재 원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LG가 돈을 더 낸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는 거고. 전기차용 전지는 자동차 회사가 깊이 관여하고 있고 여기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는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화재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밝혀냈을 때 누구 잘못이냐 했을 때 LG인지 GM인지 7대3인지 3대7인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1조 원까지도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었죠. 정리를 해보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첫 번째 정확히 왜 화재가 났는지 안 나왔어요. 화재가 났는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사실 주행 중이 아니라 정차 중에 화재가 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자면 일단은 6.5 대 3.5예요. 그러니까 3.5가 LG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결론이 전지 문제다. 그러면은 사실상 뒤집어질 수 있다. 볼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걸 다 떠나서 사실상 현대차 리콜 사태에 비해서 규모는 크지만 비율적으로는 적다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더 나갈 수 있지만 사실상 이 6대 원래는 6.5대 3.5에서 6.5를 담당하던 LG가 이번에 GM에서는 3.5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과대 낙폭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론만 봤을 때는 한 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결론만 낸 걸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한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오케이 불난 거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리콜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까지 나왔냐면은 이 문제로 인해서 이거 상장 연내할까? 그래서 사실상 LG 에너지 솔루션 좀 연기를 시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장에 대해서 좀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 미국 제너럴 모터스 GM에 볼트 EV 리콜 사태로 상장 전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연내 상장이 조금 애매해졌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LG화학의 100% 자회사로 물적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8, 9월쯤 해가지고 상장을 목표로 했는데 최근에 GM 사태가 터지면서 좀 미뤄졌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보시면은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평균 심사 기간이 2달이 지나고도 통과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지난 10일 상장 예비 심사 기간이 지난 뒤 기간 연장을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상장이 연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100% 그냥 확정된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14만 대 리콜을 발표한 상황에서 약 2조 원의 비용이 과연 1조 이상 부담을 할지 아니면 1조보다 좀 덜 부담할지 이건 좀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 예비심사 기간 연장 신청의 그거는 GM의 리콜 결정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1조 1655억 원을 들여서 EV 볼트 7만 3천 대를 추가 리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2조
아까는 뭐 1000억이었는데 또 900억이네요. 2조 1000억쯤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가 너무나 큰 상태고 사실상 화재 원인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결론이 난 부분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쓰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연기가 됐다가 이제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고 했을 때 과연 이제 이게 더 어떻게 될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내가 하던 얘기가 있죠. 모듈 교체와 배터리 교체 뭐가 다르냐? 아니 배터리 셀을 모으면 모듈이고 모듈을 모으면 아까 팩이라며. 아니 그러면 결국에는 모듈을 고치는 게 셀을 고치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게 그거 아니야? 뭐가 문제야? 라고 하겠지만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고요. 현대차는 배터리를 통째로 바꿨고 GM은 모듈만 교체했다. 리콜 방식이 다른 이유는 뭘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GM이 배터리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쉐보레 볼트 EV에 대한 리콜을 미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좀 크게 볼게요. GM은 이번 리콜에서 배터리 팩에 문제는 없는 만큼 불량 모듈만 골라 바꾸겠다라고 GM에서 얘기를 했고요. 현대차가 화재가 발생했던 전기차 코나에 배터리 팩을 통째로 바꿨던 리콜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듈을 바꾸는 것과 완전히 배터리 팩을 싹 바꾸는 거는 완전 다르다는 건데 뭔 소리냐? 아까 얘기했죠? 셀, 이거를 묶은 게 모듈을 묶은 게 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볼트 EV의 배터리 모듈에서 두 가지 희귀한 제조 결함이 확인됐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모듈만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부분이고 뭐가 결함인지는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내려가 보면은 모듈만 교체 방식은 현대차 다르다. 왜? 배터리 셀이 모은 게 모듈이고 모듈 모은 게 팩인데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코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팩을 완전히 교체를 했는데 GM이나 현대차나 배터리를 리콜하는 것은 같지만 불량 모듈만 교체하겠다는 GM의 방식이 진일보한 건 그러니까 훨씬 더 나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듈에서 더 세밀하게 불량 셀만 끄집어내는 리콜 방식이 도입될 것이다. 그러니까 싹 다 바꾸는 게 아니라 불량인 것만 골라내가지고 오히려 비용이 덜 들고 좀 더 사실상 효율적으로 리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셀 제조와 전기차 운행 과정에서 불량 셀 또는 손상된 셀은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지만 그거를 교체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상 배터리 팩이라는 거는 완전히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할 거 없이 싹 다 빼는 거고요. 모듈을 교체한다는 건 뭐예요? 안 되는 것만 골라서 교체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사실상 5분의 1로 줄어들죠. 왜냐면 아까 모듈이 몇 개 들어간다 했죠? 모듈이 12개 들어간다 했죠? 아까 288개가 모여 12개가 되고 12개가 모여 1개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모듈을 교체합니다라는 건 뭐예요? 이 12개 중에 몇 개 정도를 교체할 수 있다는 거고 적게는 1개만 교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12개 비용을 다 내야 되지만 안 낼 때는 12개 중에 하나의 비용만 내더라도 충분히 리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보다 오히려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모듈만 바꾸니까. 모듈은 12개니까 팩은 1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싹 드러내냐? 일부만 드러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그렇게 리스키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니 내 생각은 그런데 그럼 리포트의 생각은 어떨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리포트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나비 효과라고 해서 이번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나왔고요. 국내 언론사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예비 심사의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아까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충당금이 부족해서 조금 미뤄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공식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LG 화학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연내 상장에 공식적으로 발언한 적을 없으며 상장 주관사 선정과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 신청으로 시장과 언론에 정황상 추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연내 한다 안 한다 뭐 어떻게 된다 이 결론 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추정에 가깝다. 그냥 우리가 그냥 뇌피셜을 돌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LG화학은 단기 주가 긍정적 중장기 상장 모멘텀 상실과 카펙스 분담 우려로
주가의 부정적이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중장기로는 좀 힘들다. 뭐 이런 느낌이 나와주고 있어요. 종속법인 사업 부분들은 2차전지 소재 재활용, 플라스틱 바이오 등에 2025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지원의 예상외 시나리오는 단기 부담 이슈에서 부정적. 현 시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우선순위는 중장기 사업 성장 방향성에 대한 고민 해결이 상장보다 선행될 점. 그러니까 뭔 소리냐? 돈이 좀 생겨야 뭐 하지. 돈도 없는데 뭐 하겠냐? 뭐 이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반등 나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정체가 되지 않겠어요? 예상한 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미뤄졌으니까 미뤄진 만큼 주가도 미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뭐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이 의견 뭐예요? 단기 긍정적이고 중장기로도 어쨌든 시간은 걸리겠지만 해볼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이베스트에서 나온 리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 관련 하락 관련 코멘트입니다. LG화학이고요. 목표 주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이베스트에서 나온 최근입니다. 언제 나왔냐면은 8월 24일이에요.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93만 9천 원 나왔습니다. 93만 9천 원이면은 주가가 뭐 어느 수준이냐? 이거 좀 간단하게 보면은 이 구간이죠. 93만 9천 원이면은 이쯤입니다. 이쯤이면은 사실상 뭐 여기가 이제 바로 현대 이 코나가 리콜이 된 다음에 복귀가 된 시점이 93만 9천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는 다시 복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베스트에서 목표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쭉 내리면 현재 주가 수준은 화학과 생명과학 가치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재 전지 가치에 지주사 할인까지 받은 수준으로 이럴 경우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당일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 왜?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좀 성장 가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다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굳이 뭐 2차전지 있을 필요 있냐. 그래서 계속 하던 얘기예요. 돈을 많이 쌓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2022년부터 배터리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고 미국의 경우 중국 배터리 기업 진입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다 막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배터리 가치 하락으로 이 상황을 보려면 LG 에너지 솔루션 수주 물량 반 이상이 CATL 등 다른 공급처로 넘어가야 되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도 결국 뭐다? 한국 배터리 원합니다. 포드 누구랑 합니까? SK 이노베이션이랑 하죠. GM이 누가 합니까? GM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하죠. 스텔란티스가 누가 합니까? 삼성 SDI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들이 실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 2차전지를 쓰려고 하지 중국 걸 쓰려고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V 성장이 따른 배터리 수요 성장으로 동사의 카파시티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외형의 추가 상승은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 배터리 가치는 100조 원 기준도 2022년 기준이고요. 추가로 더 성장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당장은 악재로 적용할 수 있지만 아니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안 쓸 거야? 그래서 LG 거 뭐 갖다 버릴 거야? 안 쓸 거야?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번에 문제가 좀 생겼지만 조금 불량 난 것만 좀 고치고 하면은 또 쓸 거 아니냐. 어차피 내년부터 배터리 모자라고 내후년부터 점점 모자르다. 그럼 어쨌든 쓸 수밖에 없다. 그럼 중국 거 쓸 거야? 그거 아니잖아. 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 EBS 나온 목표가 93만 9천 원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좀 전체적인 방향성으로 보자면은 그래도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는 점차 부족 사태를 겪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LG 화학이든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뭐 기대 가치가 100조고 몇 조고 하지만 이거 자체도 좀 작다 보고 이거 중장기로 보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여준 메리츠증권의 리포트나 이베스트 리포트나 충분히 기대감 가지고 있는 상태고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시면은 제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했을 때가 이 구간 해서 여기까지 저점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사실상 LG 에너지 솔루션 사실상 출범을 했죠. 출범을 할 때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현대에서 리콜 사태가 번지면서 여기 저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이 여기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GM에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고 이 구간 찍었죠. 사실상 저는 심리적 지지 라인 때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현대차가 리콜을 했을 때 여기를 지지했으니까 여기는 안 깨지 않을까라는 심리적 지지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 라인 때는 절대 안전한 구간 라인 때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구간 라인 때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저는 70만원 라인 때 근처까지는 볼 필요가 있다. 왜? 말씀드린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발표가 났던 이 구간이죠. 물적 분할을 하고 상장할 예정이다라고 했던.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미뤄지면 당연히 기업에 대한 영향이 좀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적 지지 라인 때 말고 한 70만 원 라인 때 근처로 보면서 충분히 안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LG화학 같은 거는 사실 삼성전자처럼 중장기로 보시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아까 이베스트가 93만 9천 원 라인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는 94만 9천 원을 안정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100만 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물론 이거를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안에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은 중장기로 봤을 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아직 긍정적이구나. 물론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중장기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LG화학도 중요한데 저요, 제약바이오 아까 100% 급등 먹는 법 자료 준다면서요. 이거 어디서 줍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있고요. 그 자료뿐만이 아니라 나는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도 좀 알려주세요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장 시작 전에 급등 예상하는 시황이나 뉴스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나 아니면은 단타 매매법 강의도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 마르스 김동석 대표가 직접 무료로 모든 거를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배포해드리고 있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에요. 이거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여러분들 각 스마트폰 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뭐라고 검색을 하느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100% 무료로 어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100% 무료고요. 이 어플을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100% 무료 설치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 버튼 꼭꼭꼭꼭꼭 눌러주시고요. 무료니까요. 들어오시면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드린다고 했던 자료 있죠? 이거 매년 연초 100% 급등 잡는 제약바이오 특별 강의 자료. 이거 진짜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잡는 이유부터 잡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자분들한테만 드리는 겁니다. 여기 당일 추천주가 이제 당일 급등 예상 종목 드리는 거고, 이게 시황이고, 이게 강의랑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어디서 봤나요? 당일 추천주, 이거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이걸 누르시면 메뉴가 하나 뜹니다. 매년 제약바이오 무조건 100% 상승 급등 잡는 법 메뉴 나오죠. 이 메뉴를 여러분 터치해서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시면 글이 나옵니다. 김동석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약바이오 찍을 거예요. 100% 200% 갑니다. 말씀드렸고요. 제약바이오 급등 포차 받는 법입니다. 첫 번째,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구독자가 아니면 못 드려요. 그래서 저기 유튜브 있죠? 저 유튜브 구독 버튼을 꼭꼭꼭 눌러주셔라. 구독자들한테만 드리는 거니까 무료잖아요. 구독도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누르신 다음에 지금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 어플 안에 글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글? 제약바이오 무조건 100% 삼성 급등 잡는 법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 글 안에다가 뭐라고? 동참이라고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동참합니다. 작성을 해주시면은 댓글에다가 이 어플 안에 이 글 안에 댓글에 동참 작성해 주시면
구독하시고 이 어플 글안에 댓글에 동참 작성해 주시면은 그분들한테 자료를 100%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분들한테 제약바이오 이거 자료 받고 싶으면은 유튜브 구독하고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동참해라고 주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만 진행하는 이벤트고요.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니까 꼭꼭꼭 모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지 배포는 9월 3일 이후에 모두에게 해드리고 유튜브 구독 꼭 해주셔야 되고요. 이 어플 글 댓글에다가 동참 달아주셔야 돼요. 이 두 개 해주신 분들한테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미 동참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꼭 달아서 여기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주 올려드립니다. 8월 27일 추천주 올라갔죠? 뭔지 알아가셔라.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넘어가면은 장 시작 전에 시황도 매일 올려드리거든요. 시작 전에 올려드려요. 장 시작 전에. 그래서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부터 전부 다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알 수 있고요. 자료에 들어가면은 기본적 분석, 테마주, 기술적 분석 다 자료를 매번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주식하는데 도움 많이 되니까 저희 100% 무료 어플입니다.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김동석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꼭꼭꼭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이제 구독자 몇 명? 10,000명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정말 꾸밈없는 내용들 오직 진실된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많이 가져올 테니까 꼭 우리 주식시장에서 함께 성공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